요새 뭔가 사건 사고들이 네. 끊이지 않는데 쏟아집니다. 네. 쏟아지는데 저는 이 사건도 참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죠. 네네네.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네. 사건인데 이게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슨 고구마 네네. 쭉 12시 막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어떤 사건인지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네. 지난달 2일 저녁 8시 13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앞 27살 신모 씨가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지나던 20대 여성을 친 직후의 모습입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사고 상황을 흘낏 살펴본 신 씨. 얼른 내려 구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다시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그 순간 신 씨와 달리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남성은 얼른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급하게 뛰어와 차량에 깔린 20대 여성을 발견합니다. 1분 1초가 긴박했던 상황인데 원피스를 입은 또 다른 여성도 차 주변을 분주히 뛰어다니며 구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신 씨는 차량 앞쪽을 슬쩍 둘러보고 다시 운전석으로 향할 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6분이 더 흐른 8시 19분쯤 신 씨는 현장을 벗어나더니 어디론가 비틀대며 걸어갑니다. 신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성형외과. 신 씨가 성형외과 건물에 거의 다다를 때쯤 맞은편에서는 119와 경찰차가 달려오지만 신 씨는 본 척도 않은 채 병원 건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 영상 봤을 때 정말 네. 놀랐던 게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먼저 구조하거나 뭔가 하여튼 신고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게 네. 우선이잖아요. 예, 본인이 낸 사고니까 나가서 피해자 상태부터 살펴보고 빨리 119 전화하고 이런 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구경하다시피 오히려 지나가는 행인들은 막 달려와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본인은 보면 정말 6분 만에 이렇게 막 갑니다. 다른 데로 가서 성형외과 건물로 가버려요. 이게 사건 내용을 보면은 이 28살 남성 신모 씨인데 지난달이죠. 사건 발생은 지난달입니다. 이 밤 8시쯤에 압구정역 인근에 아주 그 번화한 데서 롤스로이스 SUV 놀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차가 사람을 들이받은 뒤에도 또 더 움직여서 건물의 외벽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네.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피해자인 20대 여성분이 집에 가는 귀갓길이었는데 너무 크게 다치셔서 중상이었고 이제 긴급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상황이에요. 이 운전자가 사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진하는 경우가 저희가 최근에 본 뭐 흉기 난동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왜 그럴까? 보통 음주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 운전자가 저기서도 보이지만 이제 비틀대면서 좀 횡설수설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음주는 아니었어요. 음주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흔히 클럽 마약이라고 부르는 케타민 반응이 이제 케타민, 나옵니다. 네. 예.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운전하기 전에도 병원에 갔었는데 수술을 받고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 약물을 이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 오전에 성형외과 피부치료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시간이 굉장히 당일 오전에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이나 병원에 있었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또 이제 나중에 신씨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케타민 말고도 뭐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약류가 검출이 됐어요. 이거는 피부 치료하는 무관한 약물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병원에 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이제 말을 한 것으로는 처음에는 나는 피해자를 좀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 진행을 해보니 이 병원 간 것도 어떤 투약과 관련해서 말 맞추기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인규 님이 사고 낸 인간은 신경도 안 쓰고 예. 목격자들이 피해자 구하려고 하는 게 예. 말이 안 되는 너무 상황이다 안타깝죠. 예. 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임금님께 캔디님도 또 피해자만 억울하겠지 라고 하고 미미님도 네. 남인 제가 봐도 기가 막힐 상황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네. 피해자가 저렇게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저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구속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뜨겁게 막 이렇게 막 비판과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게 경찰이 조사 17시간 만에 이 신 씨를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피해자가 이 정도로 뇌사에 빠질 정도로 중상이고 본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심지어 119 오기 전에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왜 풀어줬냐? 강남이고 뭐 롤스로이스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하냐? 이게 롤스로이스 사건을 아예 명명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에 뜨겁게 달궜는데 이제 강남경찰서 하는 얘기는 이제 당시에는 영장을 신청할 만큼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 나온 약품들이 마약류입니다. 정확하게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약류 관련 법률로 이제 관리를 하지만 사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적절하게 투약을 하면 적절한 양을 투약을 하면은 약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다하게 남용을 할 경우 이제 마약으로서의 또 기능을 하면서 이제 환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걸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투약이 과다가 됐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약물 반응이 또 사라질 수가 있으니 경찰 얘기는 그래서 약물 투약이 며칠 전이라고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약물이 빠지고 나면 우리가 약물 운전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그냥 뭐 일반적인 치상 뭐 혐의만으로는 영장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특가법상 굉장히 그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치게 도주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제대로 구호 조치를 구조치를 안 하죠. 하고 예. 그 자리를 네네. 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예, 말하는 뺑소니에 맞습니다. 해당되는 예, 건데 예, 예. 좀 석연치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유튜버 한 명이 이제 이걸 공개를 하고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그때 직후에 이제 우리가 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이제 갑자기 경찰이 신청 방침을 밝혀요. 특별히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날 영장 신청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7일 만에 이제 영장 신청을 하고 발생 9일 만에 구속이 됩니다. 네. 근데 국가서 검사 결과 봤더니 총 7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네요. 많은 종류가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늦어지면은 그 약물 투약 정황이나 증거 인멸할 우려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사실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금 미미님도 처방받은 거라고 해도 사고를 예. 낸 건 이건 아닌가요? 그렇죠. 라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좀 이상하다. 네네네. 의심이 간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댓글로도 얘기가 나오고 네. 사실은 이러면서 뭔가 공분을 많이 사고 사람들의 네, 공분을 네. 사고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예.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예. 이목을 많이 이끌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번호를 도대체 누구 쓴 거냐, 음. 어느 로펌이냐, 경찰하고 무슨 관계냐, 뭐 이렇게 이런 각종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강남이고 네. 슈퍼카도 나오고 네, 하니까 네, 네, 그렇죠. 뭐 하던 사람이냐 네, 이런 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고 네, 어쨌든. 네, 네. 근데 최근에 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또 네. 발생했어요. 이른바 람보르기니 네, 사건인데 람보르기니입니다. 잠시 뉴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의 노상 주차장.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이곳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를 막았다는 차량의 주인을 불러내 난동을 부린 겁니다. 되게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나가보니까 반팔 입고 반바지 입은 문신하신 분께서 통화로 이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약간 차 빼 약간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커지는가 싶더니 30대 남성은 갑자기 웃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허리춤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페인 앤님이 시민으로서 이런 게 답답한 게 느껴지는 게 왜 언론이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냐라고 네, 네. 말씀하셨고 탈네모님이 아까 카라큘라라고 말해도 된다고 네. 밝히셨군요. 예. 말씀하셨고 심은정님이 수면 내시경만 해도 사실 운전 자제하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뭐 시카 매버릭님은 마약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코모님도 일반인이 그랬으면 바로 구속 아니냐. 뭐 그랬더니 심은정님도 이제 롤스로이스의 람보르기니에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번에도 장소가 강남이고 네, 네. 슈퍼카가 등장했어요. 사실 저는 자주 볼 수 없는 차량 자주 아닌가요? 보기 힘든 예. 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지난 11일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제 일명 람보르기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지만 대낮이에요. 오후 한 4시 반 이때쯤에 노상 주차장에서 이런 시비는 흔히 있잖아요. 이 차가 내 차를 막았네 하면서 이제 차량 주인 불러서 뭐 연락하고 그렇죠. 예, 그런 주차 시비는 흔히 붙는데 말다툼이 커지면서 이 30대 남성 이번에는 30대 남성 홍 씨가 갑자기 허리춤에 찬 흉기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피해자를 위협을 합니다. 당연히 그 피해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홍 씨가 차를 타고 달아나면서도 계속해서 차창 밖으로 흉기 보여주면서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위협을 하죠. 그러다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 로데오 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어요. 달아났는데 이것도 참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지. 차로 한 10분 거리에서 이제 3시간 뒤 붙잡혔는데 붙잡힌 과정도 이 대낮에 번화가에서 몸을 못 가누고 막 비틀거리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막 이러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하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일대를 막 수색하고 있다가 하고 가봤더니 이게 아까 그 흉기 갖고 막 그 사람이 그 위협했던 그 사람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맨정신에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도주를 멀리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근처에 차 세워놓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건데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더니 이제 총 3종의 마약이 검출이 됐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이름 들어보면 다 많이 들어봤던. 그러니까요. 근데 이 람보르기니 홍 씨도 나도 저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투약받았다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나 범행 직전에 논현동에 한 피부과를 갔고요. 또 차량 두고 달아났다고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아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홍 씨는 심지어 면허도 취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요? 예. 그러니까 마약 약물 운전 플러스 무면허 운전이었는데 게다가 흉기로 위협을 했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람보르기니 사건은 이틀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피해자분은 시겁하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겁이 나시겠죠. 아니, 그럼요. 예. 뭐 갑자기 주차 시비하다가 흉기 네, 들이대고 네, 그리고 막 네, 쫓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흉기를 들고 네, 네.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너무도 유사한 사건이잖아요. 네. 너무도 닮은 꼴이고 네, 네. 뭐 미용 목적이었다, 네. 치료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똑같이 네. 나오고 게다가 슈퍼카도 나오고. 네. 근데 이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차주 둘이서 친구라는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네, 네. 이거 뭐지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비슷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남성이고 강남에서 막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범행 전에 이제 병원에 갔다가 막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있고, 근데 운전을 막 아무렇게나 하다가 사람을 치질 않나, 뭐 흉기 위협을 하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아마 친구 사이다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경찰 수사에서도 이 둘이 직접적으로 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다만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이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 씨는 코인 관련 사기로도 경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네. 뭐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런 불법 사업도 했고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1억 원의 현금이 발견된 거예요. 현금이 1억 원이요? 예, 현금 1억 원을 집에 쌓아놓은 이것도 드문 일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MZ세대 조폭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어떤 마약과 또 기타 등등 어떤 재산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떤 조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조직 간의 연관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람보르기니 홍 씨도 보면은 직업이 딱히 없어요. 무직이에요. 근데 광진구에서 월세 2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요? 예, 월세가 2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람보르기니를 몰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가? 무직이라는 무직입니다. 거잖아요. 직업이 네. 없습니다. 그 신 씨도 뭐 마약 전과 이미 이범에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소득층 전문직이다. 하면 뭐 이런 차를 몰고 다녀도 우리가 뭐 그 정도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본인이 그렇지 본 않거든요. 소득으로 뭐 소비를 하는 거에 예, 대해서 뭐라고 그거는 얘기할 건 뭐라고, 아닌데 지금 이분이 네.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고 네. 이런 차를 몰고 다니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런 자금 출처 혹시나도 폭력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지 또 코인 사기 같은 금융 범죄와 연루되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람보르기니 남성, 롤스로이스 남성 이거 다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20, 30대 주축의 이른바 MG 조폭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다 흩어져 있으면 사실은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이 수사팀을 꾸려서 우리가 수사하겠다. 전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힌 상황입니다. 역풍이다님이 바빠서 듣기만 하시겠다 그랬는데 네. 듣다 보니 화가 나가지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네. 20대 아드님은 공부와 알바하기도 바쁜데 휴 하고 이러셨는데 사실 MG로 묶이는 것도 뭐 네, 나이대가 네. 너무 넓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바로 어제 네. 02년생 조폭 조직원들이 검거가 됐어요. 02년생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건을 할 때 이게 줄기가 이게 나오는데 2002년생들끼리 모인 거예요.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2002 월드컵. 2000년. 네. 그때 태어나 이제 굉장히 이제 젊은 사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이런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한 일이 야, 우리가 폭력 조직을 결성하자. 이게 작년 12월에 정국회라는 이름으로 결성합니다. 정국회요? 네, 정국회. 이게 뜻이 약간 우리도 전국구로 진출하자. 우리도 아이고. 전국 깡패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다고 해요. 깡패의 목표가 전국구다. 네.
그래서 전국 21개 조직이 모입니다. 뭐 상당히 충청 크네요. 경기. 예, 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달 한 번씩 이제 수십 명씩 모여서 정기 회동을 하는데 이제 일부 영상들을 본인이 또 SNS에 막 올려서 이거 자랑을 해요. 그래서 막 윗옷을 벗고 문신을 막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임하고 이런 것도 막 올리는데 SNS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멀리 있어도 뭐 수시로 연락이 되고 이렇게 막 조직끼리 어떤 화합을 다지는 네. 그런 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맥을 넓히고 우리끼리 연대를 강화하자라고 해서 그럼 한 일이 뭐냐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을 때리거나 너 인사 안 해? 하면서 자기네끼리 맥주병으로 집단 난투를 벌이거나 지금 한 일이 그런 겁니다. 이 전국회 만들어서. 그래서 경찰청이 최근 4달간 조폭 범죄를 특별 단속을 했는데 1,500명 정도 검거가 됐거든요. 근데 그중에 57% 넘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919명 정도가 30대 이하,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제우티 1219님이 인간아 하셨고요. 네, 정말 와닿는 네. 다른 분들도 표현이네요. 아이고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답답하죠. 사실은 예. 갑갑하고 참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 이제 문제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 MZ 세대들이 이제 과거에는 네. 되게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던 이런 마약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SNS를 통해서 좀 손쉽게 네. 유통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네, 지적이 네.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저희 네, 이제 맞아요. 털어서 사건 속에서도 그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검찰이 네. 어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도 마약 네.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했죠. 한 번 네. 청구했다가 기각됐잖아요. 네.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된 겁니다. 저희도 좀 살짝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검찰이 좀 보완 수사를 계속했어요. 네. 지난 한 번 이제 영장 기각된 다음에 어떻게 뭔가를 더 이제 증거를 잡아낼 수 있나 봤는데 이제 결과가 유아인 씨가 병원 쇼핑을 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서울이대 병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병원 쇼핑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네.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건 이제 새로 나온 어떤 정황이죠. 그러니까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그때마다 미용 시술을 위해서 수면 마취하는 것처럼 꾸며서 했는데 이게 정말로 뭐 미용 시술만 단순히 위한 거였냐라고 보기가 힘든 게 투약 횟수가 200번 정도 되거든요. 200번이요? 예, 그러면 약 3년간을 보면 거의 매주 맞았고 금액으로는 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양인 거예요. 이 투약량이. 그리고 보통은 이제 프로포폴 한 달에 한 우리가- 번 정도 맞아도 사실은 뭐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또 사실 건강검진할 때는 1년에 한 번 수면 내시경도 그렇게 권하진 않아서 뭐 2년에 한 번씩만 하세요. 그 프로포폴 맞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 예. 이 프로포폴이 좀 논란이 네네. 되고 나서 그나마 네. 맞던 프로포폴도 사라졌어요. 네네. 사라져서 아, 서민은 이제 네네. 약간 볼 수, 건강검진 볼 수. 받을 때나 네네. 맞는 네, 주사였는데 네, 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미용 시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치료 목적으로 예, 쓸 예. 수는 있겠지만 네. 200번이라면 횟수가 그렇죠.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까지 미용 시술을 자주 받아서 이렇게 많이 맞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당연히 중독이 되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네. 이것만으로는 잠이 잘 안 들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보는 거는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지니까 다른 사람 이름까지 빌려서 수면제를 또 따로 천정이요? 천정을 알약을 천정을 처방을 받아서 많게는 하루에 2-3정씩 이것도 투약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5월에 지금 한 차례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증거인멸 의혹 같은 거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5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코카인에 대해서는 이 센 마약인 코카인에 대해서는 사용 혐의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혐의를 인정할지. 네. 그리고 일단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주거가 일정하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은 없었고 또 본인이 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대마는 그때도 인정을 했어요. 대마 흡연은. 그리고 대마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증거도 있고 하니까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기각을 한 건데 그때도 이제, 근데 예. 사실은 일반인 네. 같으면 네네. 5종 정도 나오면 그렇죠. 예. 이게 구속 사유가 안 예. 되나에 네, 대해서 네. 사실은 좀 논란의 네. 여지는 우리가, 있었어요. 예, 의문이 들죠. 내가 만약 그랬으면은 정말 그렇게 봐줄 코카인까지 안 것인가? 가면은 괜찮은 건가라는 약간의 잘못된 네, 시그널을 네, 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 예. 거기에 대해서 하도 마약이 이제 좀 네, 문제가 네.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강소서에서 검찰이 추가로 또 네. 밝혀낸 게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거기서 또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이제 포착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은 증거인멸 의혹 같은 거 나는 뭐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적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검찰이 본 거는 유아인 씨가 불법 처방내어 갖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니까 기록 없애.
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라고 포착을 한 거예요. 또 그 친구인 미술 작가가 같이 있는데 이제 같이 마약 투약한 공범들에게 해외로 도피해라, 진술을 바꿔라 이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보안 수사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포렌식이나 데이터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요번 영장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될지 여부는 아마 이번 주에 영장 실질 심사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이제 예. 구속 사유를 할 때 도주 우려랑 네, 증거 네. 인멸을 주로 많이 네, 보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도주 우려는 워낙 유명인이니까 네, 뭐 그렇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치더라도, 증거 예, 인멸 증거 인멸. 부분에서 그렇죠. 보강 수사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좀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희가 마약이 저희도 이제 다뤘었지만 마약 음료에 이어서 마약 집단 투약한 경찰 그런 파티에 네. 경찰관이 숨져서 연루돼 있는 이런 것도 있었고 이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가 마약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일상적으로 놀랍지도 않은 것이 될까봐 너무 두려운 면이 있는데 사실 많은 범죄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약만은 예외를 둬야 되지 않나 마약 범죄만은 이게 특히 또 마약으로 인한 불법 수입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MZ세대들이 이렇게 뭐 텔레그램이나 이렇게 잘하는 것도 뭐 마약이 싸니까 혹은 마약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약으로 인한 불법 수입도 확실하게 다 이렇게 뿌리 뽑고 환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묵 님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며 오히려 네.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받을까 아, 염려스럽다라는 네네, 말을 네. 남겨주셨고요. 네. 코모 님이 어이가 없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네. 어이가 네, 없네. 영화의 대사가 이렇게 쓰일 줄은 네. 그래서 이런 범법자들은 강하게 처벌하고 건전하게 잘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사회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네, 이런 말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도 네, 같은 네. 맥락이라고 네, 생각이 네, 되고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